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서겠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단일화 정국이 지금 뭐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내가 나서겠다는 건 내 안에 해법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일단 이 윤석열 후보가 내가 직접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 회의석상에서나 아니면 기자들에게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예. 일단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선대본부 관계자가 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 말 자체가 정확한지는 네.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네. 큰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계속 윤석열 후보가 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답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해결하는 게 안철수 후보를 정말 진정성 있게 단일화를 접근하려면은 윤석열 후보가 나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 후보 결단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게 참 궁금한데 주말 사이에 만나서 단판을 지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또 무작정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28일이라는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8일이 투표용지가 인쇄를 하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만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에 투표용지에 그 사퇴한 사람 이름은 아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경우죠. 그러면은 만날 시간이 오늘 TV 토론하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 만나서 단일화 합의가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만약에 주말에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단일화가 안 이루어졌다.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단일화 기회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전 물밑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토대로 나름대로 분위기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두 후보가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은호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늘 토론회 하고 이제 전화해서 내일 좀 만나자 시간 좀 내달라 이렇게 하면 안철수 후보가 시간을 내줄 거라고는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기자들이 여러 차례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예. 연락 온 곳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하는 말은 단일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시간은 지났다라고 하면서도 연락받은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은 달리 말해서 연락 받으면은 만날 수 있다라는 뜻은 내포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라고 제의를 한다라면은 그 전에 나름대로 물밑 작업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윤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일 만한 선까지는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지금 이제 날짜를 좀 짚어볼게요. 오늘이 25일이고요. 28일이 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28일 전에 단일화 발표를 하면 투표 용지에 안철수 후보 옆에 사퇴 이렇게 찍히는 건가요? 어떻게 아닙니다. 아예 아닌가요?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어. 아예 그러니까 사퇴를 했으면은 예. 단일화 합의가 되면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한 후보는 그렇게 빠지는 거죠. 그 전에 네. 만약에 이제 단일화에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지만은 그 전에 합의를 해서 어느 A 후보가 아예 사퇴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바로 선관위에 이제 등록 사퇴를 하면은 여기 인쇄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28일이 아니라 3월 4일부터 5일까지의 사전 투표가 진행되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사전 투표에는 어떤 영향? 그 사이에 만약에 3월 3일 정도에 만약에 합의가 돼서 누가 사퇴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본 투표소에는 이름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미 인쇄소를 통해서 인쇄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사전 투표 용지에는 사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사전 투표소는 인쇄소에서 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게 아니라 예. 현장에서 별도로도 인쇄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인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전 투표 개시일 이후에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뭐 방법이 없고요. 그 본투표소에다가 누구누구 사퇴했다라고 하는 공고가 붙을 겁니다. 역대 선거 보면 막 전날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선 그러면은 전날도 하고. 본투표소에 누구누구 사퇴했다라고 예. 공고가 붙는 것,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주말 사이에 뭔가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물론 예. 반드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한번 두 후보 간에 TV 토론이 한 차례 있어야 되고 또 TV 토론 그 단일화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또 문구를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 또 뭐 비토층을 넣을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상당히 어려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단일화를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권자들,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을 뭐냐, 예. 이것을 두 후보가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막겠다라고 하는 대의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합의를 해야지. 뭐 공동정부 자리 총리 누가 하고 뭐 또 아니면 지방선거 뭐 어떻게 가지겠다, 또 당을 합당하겠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 보기에 자리 나눠 먹기 야합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큰 원칙이 그 합의하는 정도, 그리고 또 국정 운영, 안철수 후보가 지적한 대로 국정 운영에 대한 원칙, 예를 들어서 연금 개혁이라든가 노동 개혁, 정치 개혁, 재정 개혁 이런 것에 합의하는 큰 틀이 이루어진다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단일화 방법에 대한 문제는 서로 양보나 또 협의를 통해서 예. 그 합의 가능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아무래도 뭐 윤석열 후보의 감정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단일화 물 건너갔다. 그리고 자신 있었으면 여론조사를 왜 받지 안 받냐. 여론 흐름 윤석열 후보가 잘못 읽은 거다. 이렇게 일침을 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정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를 받아야 됐다. 그 받지 않은 이상 단일화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 당 내부에서는 상고 처리라고도 해서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판의 선거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단일화의 효과가 결국 바람을 일으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 바람의 효과는 상당히 미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 단일화의 그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단일화를 이뤘다는 구도의 변화, 그리고 또 막판까지 그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는 그 표시, 그 파괴력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은 두 후보 차이가 1.5%, 2% 정도밖에 안 되지 예. 않습니다. 초접전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이대로 그렇게 간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투표율 78%, 80% 정도라면은 2% 정도 차이 포인트 차이라면은 한 60만 표, 65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단계에서 1% 포인트 왔다 갔다라는 거는 굉장하게 큰 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철수 후보 몸값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몸값이 극대화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간단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어떤 카드를 받아야지 단일화에 또 응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정권 교체에 공감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함께하자 이 정도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큰 틀 국정 운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것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부적으로 그 합당 두 당이 합쳐진다라는 원칙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국민의당이 안고 있는 선거 자금의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합당을 통해서 해결될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실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웠을 때 유권자들한테 감동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보다는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정권 교체, 정치 교체를 합의해야 된다. 내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답안지를 윤석열 후보가 가져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준석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에 단일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윤석열 후보가 혼자 막 추진하다 보면 이준석 대표 또 소위 말하는 가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까지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 해왔던 이렇게 언행을 보면은 그 컬링을 보면은 더블 테이크아웃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스톤 하나를 통해서 상대방 스톤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아웃시키는 거.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스톤을 이용을 해서 이재명이라는 스톤 그리고 안철수라는 두 스톤을 날려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단일화가 일단 한 차례 결렬되고 하면서 아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구나라고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언행을 보면은 물론 말싸움 국민의힘과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스톤을 날려버리고 안철수 스톤은 그래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금 이렇게 말은 틀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과의 이런 그 신경전이 윤석열 후보에겐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뭐냐면 단일화 결렬의 책임이 윤석열과 안철수의 책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 부분 이준석이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그 후보 그 대표의 목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역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는 이제 유세에 좀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두 후보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선 전국 키워드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표 좀 합치자고 러브콜 노.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치개혁 뒤집고 배신한 게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라고요. 어제 그 민주당에서 정치개혁론을 상당히 내세웠죠. 내용 보면은 심상정 후보 또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대선 결선제 투표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를 줄곧 하면서 다당제가 정착돼야 된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선거를 한 13일 앞두고 이런 민주당이 제안을 한 것 자체가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했길래 이렇게 선거 앞두고 불쑥 이런 걸 내세워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느냐라고 거부의 그 표현을 했는데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것이 통합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정치개혁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려면은 물론 앞으로 선거 이후에도 더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 만약에 이거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려고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고려할 부분들이 이른바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내가. 그러니까 주요 포스트에서 누구누구를 내가 내세우겠다. 총리에 아니면은 기재부 장관에 누구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예비내각을 몇 명이라도 발표해서 중도 인사, 보수 인사까지도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좀 표현을 하는 게 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진정성이 받아들여지고 빈말이 아니네, 통합정부가 빈말이 아니네,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후보 빼고 우리가 다 뭉쳐보자 이런 의도고. 심상정 후보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결국은 안철수 후보 끌어들기에 방점이 있을 텐데 유인책 내용으로는 안철수 후보도 상당히 좀 시큰둥한 반응이거든요.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약하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도 뭐 자기가 듣지 못했다. 그리고 뭐 알아서 원하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을 했다라 그러면은 저는 단일화 벌써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민주당과는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 같이 하면서 그 대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당으로 떨어져 나가기까지의 악연도 있고 그리고 그 당과 이렇게 같이 일을 할 때 자기는 소외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과는 손을 잡을 가능성은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희박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어떤 입장인지 이것도 궁금한데 오늘 또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침 주제가 또 정치 분야예요. 여기서 이제 논쟁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볼 것 같으세요? 일단 오늘 그 TV 토론이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외교안보 분야도 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북 문제 이야기 되겠지만은 어제 나왔던 정치 그 개혁 문제 또 통합정부 문제 뭐 이런 것들 거론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안철수 후보 굉장히 몸값 높아지겠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거고 자신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몸값을 가치를 높이는데 아주 극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심상정 후보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심판관 노릇을 해왔는데 여기에 그런 입장을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TV 토론이 어떻게 보면 좀 지금까지 전개됐던 TV 토론보다는 좀 더 나은 TV 토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TV 토론은 거의 역대 TV 토론 중에서 최악의 토론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오늘만큼은 정말 네거티브 없는 정말 그 한반도의 위기 문제라든가 또 정치 개혁 문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성의 있는 토론을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쨌든 뭐 지지층 결집 플러스 지금 표 확대를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중권 전 교수한테 전화를 했다고 진중권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미안하다 그랬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진중권 교수가 어제 그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부분인데 예. 이재명 후보로부터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다. 예. 그러면서 참 죄송하게 됐다. 여러분 같은 분을 우리 품을 떠나게 해서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 교수가 너무 늦었다. 나는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원래 진중권 씨는 2020년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이 이때 그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죠.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해서 정의당을 탈당을 했었습니다. 2년 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반문 진영의 선봉장 같은 그런 역할을 프로파간다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올해 지난달에 다시 정의당으로 복당을 했었죠. 그래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진중권 씨 같은 사람도 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국 사태를 통해서 등 돌린 친문층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등 돌린 중도층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한 그런 노력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떠나간 지지층에게 다시 좀 손을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이미 늦었다. 진중권 전 교수의 답변에 대해서 좀 냉정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진 전 교수의 뭐 속내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지금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 진영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금문 똥파리 빼고는 다 뭉쳤다. 최민희 특보단장이 지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아주 지지층이 다 결집해서 여론조사도 흐름 좋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한 건데 단어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친문 똥파리라는 표현들 예. 굉장히 불쾌하죠. 최민희 전 의원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한 말인데 야권 단일화 결렬 이후에 국민의힘을 보니까 선거운동원들의 기세가 많이 꺾였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지자들은 밑바닥부터 이렇게 결집하기 시작했는데 극히 일부 금문 똥파리라는 분들을 제외하면은 거의 다 뭉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 중에서 강성 친문들을 똥파리라는 표현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 한 표라도 더 결집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편을 가르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최민희 전 의원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설화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거제를 방문했을 때 대구 마른 대구로 이렇게 그 선물 받은 것을 가지고 무속 아니냐 이런 그 트위터 이렇게 팔로우를 하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또 김포 아파트 논란 이런 예. 것들도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좀 언행에 조금 조심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최민희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성 지지층이 극히 일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후보도 떠나간 지지층에게 다시 한번 지지를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일부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층으로 지금 아직 결집 안 되고 있는 층이 보면은 앞서 말한 진중권 교수처럼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과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민주당을 지지했지만은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이탈한 이제 진보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 떠나서 산토끼가 된 층들이 또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전 대통령. 지지했다가 거기다가 이제 아직까지 그 이재명 후보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층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두 층을 상당히 이렇게 표를 흡수했다라고 최민희 전 의원이라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까지도 그 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1%, 2%가 그 좌우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공략하기 위한 것은 예. 민주당도 절실하지만은 예. 국민의힘도 굉장히 공략의 포인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그 단일화 시기와 투표용지에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제작진이 이제 확인을 한 바로는 28일 전에 하면 투표용지에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이름은 남아 있고 옆에 이제 표시가 사퇴 표시가 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대선의 그 판도를 상당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요. 신경 쓰는 여러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호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호남의 이대남 표심이 심상치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그 최근에 호남의 그 한 지역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옵니다만 예. 20대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좁혀져 있거든요. 한 11%포인트 정도로 상당히 좁혀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20대 호남의 20대 남자들, 특히 20대 남자들의 이탈을 막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을 아예 전남 호남에 상주시키는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서 민심을 다독여라라고 그 지시를 했고 그렇게 지금 활동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는 지역 여론이라든가 지역 민심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인데 이번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보면은 역시 세대별로 이렇게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20대와 대구 20대의 고민이 비슷하다. 취업 문제라든가 아니면 군 문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공략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고 예. 그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호남의 지지층에 그렇게 분열되는 양상이 나타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그 호남 젊은 층의 민심을 아주 공략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어제 광주를 찾아가서 유세를 했더라고요. 예. 호남 목표치를 30%까지 잡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원래 20% 이야기를 했다가 또 15%, 25% 올라갔다가 지금 30%까지 높였는데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거는 상당히 그 가능성은 좀 약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예. 하여튼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역 공략이 특히 이제 보수 정당 경우에는 그 어떤 식이냐면 먼저 고정 텃밭을 다집니다. 그러니까 영남을 먼저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중원을 공략합니다. 예. 충청 혹은 이제 마지막에 최대 승부처로 수도권 그리고 여력이 남으면은 상대방의 텃밭인 호남을 공략하는 그런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민주당도 역순으로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번 전략을 보면은 상당히 약세 지역인 호남에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쏟아놓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만약 그 앞서 말한 이준석 대표가 말한 그 세대 포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통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접근을 하는 방법인데 과연 성공을 거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은
그 국민의힘은 호남 공략은 단순하게 호남 공략이 아니라 수도권 공략이다. 중도층 공략이다. 예. 그거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호남 공략이 수도권 공략이냐면은 수도권에 있는 가장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해 보면 호남 출신 인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 수도권 출신 말고는 그 표를 노린 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등을 돌린 층들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다가 아직 안 돌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도 겨냥한 것이 호남 공략이다. 예.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공략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호남 대전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토끼를 몇 %까지 지켜내느냐 또 이게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투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코로나 확진자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전 투표를 좀 열심히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 확진이 되면은 6시 이후에부터 7시 반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확진자가 투표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 아예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좀 미리 사전에 막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보수 정당은 사전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 투표가 벌써 지금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따져보니까. 일주일 동안 또 여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